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텔 수업, 재료 수업의 내용으로 인상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인상파의 이해에서 색채 이론적인 요소는 사실 신인상주의 점묘파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드릴 이론적인 바탕은 점묘파 신인상주의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파나 신인상주의의 색채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광학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셔야 됩니다.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가시광선, 프리즘을 이용한 가시광선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반사되는 색채만, 나머지 색채는 사라지고 반사되는 색채만 우리 눈에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과학 상식으로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론적인 바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이 RGB라고 되어 있고 빨강, 녹색, 파랑으로 이루어져 있죠. 색의 삼원색은 CMYK라고 되어 있고 파랑, 빨강, 노랑이 적혀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 같은 경우는 섞일수록 가산혼합, 명도의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변하고 색의 삼원색은 섞이면 섞일수록 감산혼합으로 명도의 값이 떨어져서 블랙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색의 삼원색 CMYK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프린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들어가는 잉크의 색상을 보시게 되면 파랑, 빨강, 노랑을 섞었을 때 블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완전한 블랙이 나오지 않다 보니 블랙이 따로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CMYK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상파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병치혼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기본 개념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치혼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색채가 섞여서 다른 색으로 보여질 수 있는, 교차되어서 다른 색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색상이 있고 명도가 있습니다. 명도는 색상과 상관없이 회색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회색의 단계를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컬러를 가지고 직접 회색을 쓰는 방식이 아닌 컬러로 회색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위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을 만드는 방식, 보통 보색을 섞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보라색의 보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막상 노란색을 이렇게 그어보면 회색이라기에는 약간 어정쩡한 컬러가 나오게 되죠. 노란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CMYK에서 세 가지 색상을 섞었을 때 블랙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옐로우가 명도값이 높다가 보니까
섞으면 회색 중에서도 조금 밝은 색상이 나오게 되고 약간의 색상의 느낌, 좀 더 붉은색 보라이냐 푸른 보라이냐에 따라서도 혼색이 되었을 때 달라지고, 옐로우 같은 경우도 퍼머넌트 옐로우냐 레몬 옐로우냐, 옐로우의 계열에 따라서도 조금은 명도 값이나 색상의 값이 변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완벽한 보색이 만났을 때, 보색이란 반대되는 색상을 얘기하는 거죠. 색상환의 반대쪽에 있는 색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의 보색은 파란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초록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보면 빨간색도 초록색도 아닌 회색이 나오게 됩니다. 파란색의 보색은 무엇일까요? 파란색의 보색은 입시 공부, 특히 수차로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팔레트에서 수채화를 섞을 때 회색을 만드는 방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울트라마린과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주죠. 그래서 갈색 계열이 푸른색과 보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섞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색을 직접 칠하는 것과 회색을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이 교차하면서 보여지었을 때의 차이는 어떻게 오게 될까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병치혼합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라색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 레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계열이 있을 겁니다. 두 개가 섞이면 물론 좀 멀리서 봐야 입자보다는 섞여서 망막에 맺히면서 보라색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마 보라색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체가 분명히 보라색은 맞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옐로우의 점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점묘파의 작가, 대표적으로 쉐라 같은 사람이 정말 보라색의 면을 그리기 위해서 빨간색과 파란색만 썼을까? 작품을 한번 찾아보시면 부분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그 위에 다른 색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릴 때 광학에 대한 이해, 가시광선에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외의 다른 컬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도 레드 계열의 가루 알갱이가 또는 블루 계열의 가루 알갱이가 좀 더 많다면 이것은 보라색으로 보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라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붉은 보라와 푸른 보라 같은 경우도 파란색의 요소가 조금 더 들어갔느냐, 붉은색의 요소가 좀 더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병치혼합이나 혼색의 요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푸른색이 있는데 여기에 옐로우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푸른색을 위에서 덮으면서
문질러주는 효과가 나와서 녹색이 되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방금 보셨듯이 두 가지 색이 같이 모여서 녹색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색의 삼원색에 녹색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녹색은 없어도 두 가지 색으로 섞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녹색은 삼원색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한번 실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종이의 색상은 약간 푸른기가 도는 회색 바탕을 선택을 했습니다. 회색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삼원색이 다 섞이게 되면 회색이 아마도 나오게 될 겁니다. 정확히 그 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볼까요? 붉은 계열과 푸른 계열과 그리고 노란색 계열이 있겠죠. 문제는 이 색을 섞었을 때 회색이 나올 수 있는데 명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명도 같은 경우를 조절하기 위해서 좀 더 어두운 색상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탕이 이런 컬러 그리고 이런 컬러 그리고 이런 컬러 좀 전에 병치혼합처럼 색상이 이렇게 섞이게 됐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어두운 컬러가 좀 이렇게 들어갔다면 한번 문질러 보죠. 옐로우가 좀 많았을까요? 만약에 블루가 좀 더 들어갔다면 같이 섞인 상태에 회색 빛이 좀 많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섞여진 값이 나오다가 보니까 순수한 원색의 느낌은 많이 없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명도의 조절, 아까 조금 더 짙은 색을 발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명도 값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파 같은 경우는 모네가 대표적인 작가가 되겠죠. 모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네의 그림을 잘 보시면 모네는 형태를 그닥 중요하게 그리지 않았을 겁니다. 외형의 요소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론적인 바탕, 그 이론적인 바탕을 토대로
빛의 요소를, 그러니까 보여지는 색채를, 보여지는 고유색 그 자체를 그렸다라기보다는 망막에서 섞이게 만드는 거죠. 병치혼합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눈에서 여러 가지 색채를 받아들여서 섞여진 색으로 보여지게끔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어두운 컬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밝은 컬러가 같이 갔을 때 우리가 모네나 고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인상파 이후의 작가들은 모두 다 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색채의 표현 방식에서 혼색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면 이런 식, 그러면 섞였을 때 녹색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레드가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색이 같이 들어감으로써 공기 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하는 느낌 그대로의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블루 계통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런 다른 종류의 컬러나 심지어는 레드가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블루 계통이 훨씬 더 크게 많은 점을 이루고 있게 되면 멀리서 우리가 인식할 때는 블루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탕의 컬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컬러들, 색에 혼색되는 느낌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왜 그렇게 인상파들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가? 사회의 역사적인 어떤 측면도 있을 테고요. 많은 이유들을 들지만 카메라의 발달에서 오는 화가들의 어떤 생존법에 대한 과연 화가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요소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똑같이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비슷한 옐로우가 이렇게 찍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컬러가 좀 더 들어가는 경우, 물론 이 컬러가 다른 쪽에 같이 들어가더라도 적게 들어가게 되고 다른 종류의 컬러가 이쪽에서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두 옐로우는 다른 느낌의 색채감을 띠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명도의 조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명도 값이 떨어지는 종류들, 그리고 떨어지는 종류들, 거기에 이렇게나 또는 이런 종류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밝은 색이 올라갔을 때 저절로 문질러지는 효과 같은 것들, 물론 파스텔이 가지고 있는 문질러지는 효과를 지금은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들이 더 들어가게 됐을 때는 명도의 차이나 채도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게 된다는 거죠. 채도는 섞일수록 더 채도값은 떨어져서 탁해집니다. 아까 병치혼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이런 바탕의 회색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일반적인 그냥 회색을 발랐을 때 나올 수 없는 회색의 컬러가 나와 있죠. 이 병치혼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옐로우를 쓰더라도 여기에 블루 계열이 조금 들어간다거나 여기서도 색상의 배열에서 아주 재미난 거를 보실 수 있는 게 서로 이질적인 컬러가 사이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옐로우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퍼머넌트 옐로우 위에 레몬 옐로우가 올라갔을 때와 블루 계열 위에 레몬 옐로우가 올라갔을 때는 전혀 다른 컬러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치 혼합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는 컬러의 입자 자체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면상에서 섞이는 게 아니라 망막에서 혼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착시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실제로 보여지는 컬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혼합된 독특한 어떤 현상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잔상에 의한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잔상의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는 정지된 상태, 정지된 필름이나 정지된 요소가 눈이 인식하지 못하게 빨리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 다음 커트가 한 번에 넘어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잔상의 효과로 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우리는 여기 있는 컬러들이 지금 옐로우 같은 경우도 몇 가지의 다른 종류의 옐로우를 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옐로우를 팔레트에서 섞었다면 어떤 컬러가 나올까요? 적당히 탁하고 살짝 둔해 보이는 옐로우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좋게 얘기하자면 분위기 있는 컬러겠지만 조금 안 좋게 보면 섞인 만큼의 채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수채화나 다른 재료를 쓰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컬러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겹쳐 칠하거나 덧칠이 되게 되었을 때 색 자체가 탁해지고 무거워지는 경우를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중간색의 컬러도 쓰고 있지만 조금은 원색에 가까워 보이는 컬러가 무작위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섞이면서 적당한 중간색 계열의 느낌이 보여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전묘파, 신인상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점이 조금 더 커지면 선이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오늘의 수업에서 그 다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오늘 수업한 걸 바탕으로 응용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이 가능한 요소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